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하던 향수 리뷰나 시향기보다는 좀 더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향수를 구매하실 때 보통 어떤 점에 이끌려져서 구매를 하시게 되시나요? 저는 향수의 향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향수를 예술의 하나로 보는 한 사람으로서 조향사의 의도나 바틀의 디자인, 그리고 향수에 담긴 의미나 스토리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수의 향보다는 향수나 아니면 향수 브랜드가 가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저도 가끔씩 제가 아는 향수 관련 이야기들을 지인들에게 종종 해주는데 너무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혹시 오늘 언급할 향수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입 예정이시라면 좀 더 다른 눈으로 이 향수들을 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향사는 수십에서 수백 가지의 향료를 합쳐서 자신이 원하는 향으로 만들어내는 장인이자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능력을 활용을 하여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향수를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없이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이 두 향수들은 조향사로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조향을 해서 만든 특별한 향수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는 바로 굿달의 프티쉐리인데요. 이 향수는 조향사이자 굿달의 설립자인 아니 굿달이 자신의 딸인 카밀 굿달을 위해 1998년에 만든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싱그러운 플립과 달콤한 과일, 그리고 예쁜 꽃향과 포근한 머스크의 향을 가진 전형적인 프루티 플로럴 계열의 향수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에서 활기차고 짓궂으면서 또 사랑스러운 소녀의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조향사인 엄마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 만든 향수인 만큼 엄마의 딸을 향한 포근하고 따스한 애정까지 느낄 수 있었던 향수였습니다. 프티쉐리가 딸을 위해 만든 향수라면 이번에 소개할 향수는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를 위해 만든 향수인데요. 바로 로자의 베티버입니다. 이 향수는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로자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자와 44년간 함께한 동반자가 즐겨 쓰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베티버 향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향수의 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파트너를 위해서 직접 조향을 해서 만든 이 베티버 향수가 이 로자의 베티버 향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로자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베티버 향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맡아본 베티버 향수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향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드 퍼퓸을 매장에서 시향한 적이 있고 이번에 이렇게 퍼퓸 콜롱 디스커버리 키트를 구매를 해서 지금 열심히 시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푹 빠진 이 로자의 베티버 퍼퓸 콜롱은 톰포드의 그레이 베티버나 아니면 크리드의 오리지널 베티버와 같이 굉장히 깨끗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베티버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굉장히 세련된 남성미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에 로자의 컴플렉스함과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지면서 가볍지만 엄청난 깊이를 내는 향이 정말 미친 향수입니다. 진짜 제가 맡아본 베티버 향수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남성스러우면서 세련된 향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자의 굉장히 사적이면서 로맨틱한 스토리까지 곁들여져서 그런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티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로자의 베티버 꼭 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자의 인터뷰 영상은 제가 아래 설명칸에 링크를 첨부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니치 향수의 끝판왕을 달리는 로자에는 굉장히 독특한 스토리를 가진 향수들이 많은데요. 먼저 로자의 굿나잇 키스 같은 경우에는 로자가 16살 때쯤 어머니가 칵테일 파티를 가기 전에 잘 자라고 굿나잇 키스를 하러 왔었는데 뒤에 있는 복도의 불빛이 어머니가 입고 계신 금색 드레스를 비추면서 마치 천상의 형태처럼 보였고 또 얼굴에 바른 파우더와 향수의 향이 굿나잇 키스와 함께 방 안에 머물게 됐는데 이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게 되면서 향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자의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가 된 그때의 순간을 재현한 게 바로 이 굿나잇 키스라고 하고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에 매혹이 되어서 언젠가는 꼭 한번 맡아보고 싶은 향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자가 국내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향수의 본품 가격이 거의 200만 원이기 때문에 샘플을 구매하는 것도 조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시향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로자의 향수는 100ml에 450만원이라는 로자의 향수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오트럭스입니다. 이 향수는 로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향수로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재료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비싼 가격과 함께 금가루가 떠다니는
정말 압도적인 비주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장 인터뷰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향수에 떠다니는 게 진짜 금가루냐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떠다니는 게 금가루가 맞기는 하지만 이 향수에 들어간 자스민의 가격은 금의 2배라고 하고, 그리고 앰버그레이의 가격은 무려 금의 7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자는 1년 내내 이 향수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매 자신의 생일마다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비싼 가격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 안에 숨겨있는 특별한 의미와 매혹적인 스토리가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이 향수는 꼭 언젠가 맡아보고 싶기도 하고 꼭 서정하고 싶은 향수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760년부터 7대째 이어지는 프랑스의 니치하우스인 크리드에는 유명인사를 위해 만들어진 향수들이 여러 존재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크리드의 베스트셀러인 이 어벤투스는 바로 나폴레옹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 외에 크리드의 스프링플라워는 오드리 헵번, 그리고 플러리시모는 그레이스 켈리의 웨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크리드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그린 아이리시 트위드는 캐리 그랜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수들이 유명인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각 유명인사의 캐릭터들을 정말 잘 담은 향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향수들을 맡아보시면 좀 더 디테일적인 면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각 유명인사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 향수들을 맡아보시면 좀 더 재밌고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트가 조금 독특한 향수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파격적인 노트를 가지고 있는 향수를 꼽으라면 바로 이센트릭 몰리큘스의 향수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센트릭 몰리큘스의 향수들 중에서 몰리큘 시리즈는 단 하나의 노트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단 한 가지의 노트만 가지고 있는 향수들은 꽤 여럿이 되지만 이 몰리큘 시리즈가 좀 더 독특한 이유는 바로 이 향수들은 100% 인공 합성 향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센트릭 몰리큘스의 향수가 얼마나 독특한지 옷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향수들을 일반 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 옷은 원단을 자르고 붙이는 등 가공을 통해서 옷이 만들어지지만 이 몰리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향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옷으로 치자면 가공되지 않은 단 하나의 원단을 그냥 옷처럼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몰리큘 시리즈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 향료들이 몸과 반응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향수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오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향수가 아닌 마치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향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향이 되면서 또 각 향료 특유의 캐릭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몰리큘 시리즈는 지금까지 총 5가지의 향료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번은 샌달우드와 시다우드 중간의 느낌인 살짝 벨베티한 우디향을 가지고 있는 이소이 슈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은 앰버그리를 대체하는 인공향료인 엠브록산, 3번은 베티버를 대체하는 베티벨린 아세테이트, 4번은 샌달우드 향인 자바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5번은 머스키한 부드러움을 가진 캐시미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향수는 수십에서 수백 가지의 향료들이 섞여서 향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인데, 이 이센트릭 몰리큘스의 향수들은 각 향료가 내는 독특한 아로마를 강조시킨 게 굉장히 독특하면서 유니크하다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지 않은 날 것의 느낌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무엇보다 다른 향수에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독특한 노트를 가진 향수라면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하였던 메종 프란시스 거정의 쌍둥이 향수인 이 젠틀 플루이디티 실버와 골드가 떠올랐었는데요. 이 두 향수는 완전히 동일한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완전히 다른 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향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실버는 주니퍼 베리와 넘맥 그리고 엠버린 우드가 강조가 되는 프레쉬 스파이시 계열의 향수로 비교적 깨끗하면서 프레쉬한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콤하고 진득한 바닐라의 향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오는 따뜻하고 관능적인 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노트를 가지고 다르게 조합을 하여서 완전히 다른 두 향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거정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향수 모두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거정 특유의 아름다운 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두 향수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보셔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향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향수를 예술의 하나로 보는 한 사람으로서 향수의 향도 좋지만
향수에 대한 이런 흥미로운 사실이나 디테일, 그리고 스토리들이 각 향수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또 이런 점에서 저는 향수에 좀 더 매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수는 향뿐만 아니라 бот틀의 디자인부터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까지 정말 끝이 없이 매력적인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지 못한 브랜드나 향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매혹적인 스토리나 아니면 디테일을 가진 향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향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혹시 자신이 맡은 향수에는 어떤 스토리나 디테일이 숨어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향을 맡아보신다면 조향사의 의도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고 또 향수에 대한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